주주총회 소집 어떻게 하는지 많이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더 스마트 법인 등기의 등기 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식회사의 기관 2편 주주총회 편입니다. 본 영상에서는 주주총회와 그 소집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주총회가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릴 건데요. 주주총회는 주주들로 구성되는 회사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입니다. 주주는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제 잘 알고 계시죠? 이사회를 구성하는 이사 그리고 감사 들은 모두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되게 됩니다. 주주총회를 줄여서 주총이라고도 하는데요. 앞으로 주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도 주주총회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총은 이사회가 그 소집을 결정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정 시 그 소집일을 정해야 하는데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게 되면 그 통지는 대표이사가 하게 됩니다. 정기총회는 매 결산기마다 1회 이상 소집되어야 하고요. 임시총회는 수시로 소집이 가능합니다. 만일 이사회에 주총 소집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였다면 그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판례는 이에 대해 취소 사유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사회 외에도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주주, 즉 소수주주의 경우에도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도 동일합니다. 정관에 달리 정한 것이 없다면 주주총회는 본점 또는 그 인접 소재지에서 개최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다면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것인데요. 즉 정관으로 본점 소재지 또는 인접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면 본점 소재지나 인접지가 아닌 곳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회사는 주총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주총 소집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얻어 전자적인 방법으로 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면이 아닌 말이나 전화 등으로 소집 통지를 하는 것은 적법한 통지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용 증명을 통해서 통지를 하는 것이 향후 분쟁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여기에서 2주는 주총 소집 통지서가 발송된 날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총 소집 통지서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이 점도 꼭 놓치지 마셔야겠습니다. 다음에 여기서 잠깐 주주가 이런 소집 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상법은 주총 소집 통지서가 주주 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3년간 도달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주주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주총 소집 통지서가 주주에게 도달하지 않는다면 그 주주에게는 주총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주총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 포괄적 이전, 영업 양도 등 합병, 분할 및 분할 합병 등에 따라 반대 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라면 의결권 없는 주주에게도 통지를 꼭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규모 회사 같은 경우에는 주총 10일 전에 같은 방법으로 소집 통지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주주 전원의 동의를 받는다면 그 소집 통지마저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상법상 규정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주주 전원의 서면 결의서로 대체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금 10억 미만이고 또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신 소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말씀드린 주주전원의 서면 결의 방법으로 의사결정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시고 그 이유로는 주주총회 의사록의 공증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기로 하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주주총회 소집 이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스마트 법인 등기의 등기 도우미 한승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